제가 이제 아이들 진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리고 사실 아이들 진로 상담은 제가 즐거워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신나하는 일을 하면 일이 잘 돼요. 보통 이런 몰입이라 그러죠. 어떤 일을 몰입을 해서 하면은 그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됩니다. 다른 말로 내 안의 신과 연결되죠. 그 몰입을 할 때 뇌파 상태와 사람이 명상을 할 때 뇌파 상태가 비슷해요. 집에서 명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뭔가 좋아하는 일로 몰입을 해도 뇌파 상태가 비슷해집니다. 호신쌤은 저 상담하고 강의할 때 몰입해요. 호신쌤은 상담을 딱 할 때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하고 강의를 할 때 딴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를 강의하는 모습이나 상담하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저의 반밖에 안 본 거야. 참고로 저의 평상시 모습은 허당이에요, 허당. 자, 오늘 이 사주를 좀 볼게요. 제목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어머니가 그 중학생 외동딸을 키우고 계신데 직장을 다니고 딸을 키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죠. 내가 아이를 하루 종일 봐줄 수 없다. 아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곧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중학생이 되더니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라고 어머니가 걱정을 좀 많이 하십니다. 밤에는 인터넷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잔대. 이러면 아주 착한 아이죠. 평범한 아이야.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제극인 자녀의 진로 모델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해놨죠. 세상에 오래된 지식을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주. 제극인 사주의 직업. 현대시대는 제극인 전성시대예요. 제극인 사업은 일종의 정보 콘텐츠 사업 계통에서 가까운데 요즘 현대 물상에 정보 콘텐츠 사업이 엄청 많아요. 제가 가끔 사례로 드는 정보 콘텐츠 업체 어떤 데 있을까? 전 세계 숙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그 사람들은 민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보 장사야, 궁극적으로 그게. 야놀자닷컴은 주변에 모텔, 숙박, 펜션 업체 이런 데들을 연결을 해주는데 야놀자닷컴엔 호텔이 한 개도 없어. 자기는 호텔 운영 안 해. 걔네는 호텔 정보를 운영해. 그게 다 뭐예요? 정보 장사예요. 정보 장사. 지식 정보 컨텐츠 사업이야. 정보 자체가 돈이야. 옛날에는 정보 자체가 돈이 안 됐어. 옛날에는 가서 일을 해야 돈이야. 제극인은 내가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돈이 돼. 정보를 수집해서.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주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보를 모아서 거기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내는 사주예요. 사실 근데 이런 형태의 사주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형태가 별로 없어. 제가 이 사주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주분을 가진 남자분을 봤는데 그분은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반나절 정도 일을 해가지고 뭐 한 달에 한 1, 2천 정도를 번다. 그래서 제가 혹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분이 사주가 딱 제극인이야. 뭔가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그분이 뭐 하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 재활용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저렴한 재활용 재료를 필요로 할 만한 국내외 업체에다가 이메일 보내는 거야. 이메일을.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3일 정도 반나절 동안 하는 게 그 이메일 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연락이 오면은 그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줘.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정보 장사예요. 옛날에는 스팸 메일 보내려고 개인정보를 빼내가지고 개인정보를 팔았어. 그것도 정보 장사야. 그건 좀 악의적으로 사용한 정보 장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보를 취합해서 새로운 재화를 창조하는 형태의 매우 유리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공부로 성공하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무엇으로 성공을 하는 사주냐 하면은 세상의 다양한 지식 정보를 호기심을 가지고 수집하여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이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을 했죠? 세상의 지식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밤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세상의 지식 정보를 수집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이가 밤에 뭐 합니까? 그랬더니 무슨 인터넷으로 무슨 일본의 뭐 패션 정보를 보고 있고 뭐 이탈리아의 무슨 거리를 보고 있고 호기심이 많은 거야. 사실 이런 형태의 사주들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창의적인 머리를 잘 굴려서 세상의 지식 정보를 다 모아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만들어내는 사주고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는 10년에서 15년, 20년 후가 될 텐데 이 아이가 앞으로 가지게 될 직업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기운을 재성으로 쓰잖아. 목기운은 뭐죠? 새로운 뉴, 새롭게 만들어진 재물경제활동. 가을산에서 갑목이 솟아났잖아. 가을산의 갑목 무슨 뜻이야 이게?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딱 이런 형태의 사주죠. 특히 천간의 표방을 뭐라고 있냐면은 돈과 인성을 하나로 합쳤어요. 갑기합이 연결돼 있죠. 그럼 이게 뭐죠? 돈과 문서가 결합되어 있거나 돈과 지식정보 콘텐츠가 결합되어 있던가 또는 돈과 자격면허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뭐 셋 중 하나겠지. 자격면허가 결합된 금전활동이면 뭐 자산관리사, 자산평가사, 뭐 보험감정원, 뭐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쪽에서 어떤 경영, 뭐 보험 무슨 전문가, 경영 무슨 컨설턴트, 무슨 국가자격증 취득, 무슨 면허증과 인증이 있어야 이 재물을 다룰 수 있음. 이런 형태가 자격면허와 결합시킨 재물이고 아, 나 자격증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식정보 컨텐츠와 합쳐져 있는 돈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이게 학교 공부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이거 세상의 지식 정보를 모아서 돈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풍부한 기획사업이나 교육사업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극인의 직업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성과 재성이 합쳐진 재극인 사주의 직업군. 자, 각종 분야의 기획, 아이디어, 창의, 지식, 정보, 컨텐츠, 재테크 분야의 광범위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식상생재는 노동자예요. 재극인은 자본가입니다.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게 뭐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자? 아니야. 돈 잘 굴리는 거야. 돈 잘 굴리는 거. 자, 한마디로 머리 써서 투자 잘해서 뭐 이런 거 잘하는 거야. 자, 재극인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 생각, 재성, 현실. 모든 창의적, 크리에이티브한 기획자적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재극인의 직업, 방송기획자, 작가, PD, 유튜브 크리에이터, 건축, 인테리어 기획자, 각종 디자이너, 사업개발자, 사업평가 관리, 심의, 심사, 검증, 다음 금융, 주식, 증권, 코인, 재테크, 부동산, 연구기획자, 아이디어 사업가, 발명가, 연구자. 요거 다 재극인이에요. 근데 보통 이 재극인의 시대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좀 올라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재극인들은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아프리카에서 머리 써서 돈 버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노동한 만큼 벌잖아. 노동한 만큼. 각종 컨텐츠 사업, 지식정보 사업, 지식정보 제공, 지식 전달 사업 또는 정보 컨텐츠 가공, 뭐 설득, 상담, 생각을 바꾸다. 요 설득 상담,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 상담가 쪽에서도 많습니다. 재성으로 인성을 바꾸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줘. 나쁜 마음을 가지고 바꾸면 심리조종자, 사이코패스,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고, 좋은 의도로 바꾸면은 그 자살하려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거나, 우울증 걸린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인생을 자포자기 하려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거나, 이것도 심리조종자예요. 인성 바꾸는 사람이에요. 자, 홈쇼핑 분야도 재극인이에요. 별거 아닌 상품이 뭐 이런 상품으로 보이게끔 상품에 의미 부여를 하죠. 그런 것도 재극인이에요. 설득, 상담, 생각을 바꾸다, 미래 예측, 여론조사, 국민 개봉, 개발 기획. 자, 그 외에 또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재극인을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 중에는 인성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인성장사가 뭐냐면 너 나 좋아하지 이거 사 이런 거예요. 보통은 어디서 많이 쓰이죠? 보험 아줌마라든가 건강식품 방문 판매 뭐 이런 계열들. 이왕 살 거면 나한테 다단계 이런 거 뭐 치약 칫솔 뭐 뉴스킨 아메이 유니시티 이런 거 다 다단계정. 그런 것들도 다 인맥 장사죠. 아는 인맥들한테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어차피 치약 살 거면 이 상품 좋아 이거 써 뭐 이런 형태로 너가 사면 나 사실 얼마 들어와 그리고 내가 사면 나를 가입시킨 우리 엄마도 얼마 벌어 그리고 나면 우리 지역장 나무개도 얼마 벌어 뭐 이런 형태의 인성장사예요. 대신 인성장사는 이게 심하게 했다가 인심을 잃어요. 무슨 10만 원짜리 물건을 갖다 나한테 100만 원에 판 걸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봐. 그러면 화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워. 그래서 이 재극인은 잘못 쓰면은 과도한 사리사욕을 취했다가는 오히려 인성이 파괴되는 현상들, 양심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인성장사, 뭐 보험영업, 다단계, 인기를 이용한 수익사업, 스토리텔링 사업, 생각을 현실로 생각을 바꾸다, 의식혁명, 현실검증, 이론이나 원리를 증명, 문서에 돈이 붙다.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재극인의 현상입니다.
이 재극인을 나쁘게 부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 뭐 사기, 양심불량, 가짜뉴스, 정보 왜곡, 탐재 교인, 눈앞의 이익으로 양심을 버리다. 뭐 이런 형태들이 일부 나타날 수 있습니다. I 사주가 완전히 재극인으로 올인돼 있고 부수저로 상관생제도 좀 있죠. 근데 중심은 재극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차하면 상관생제로 재물활동을 부스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이 어머니한테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공을 하는 사주가 아니라 다양한 세상 정보 학문을 모아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적인 마음으로 돈을 버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주가 잘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형태입니다. 참고로 인성을 추종하는 사주 형태에서 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주는 인성을 추종하는 형태가 아니고 인성을 다루려는 형태. 인성 고맙습니다. 인성을 모시겠습니다가 아니라 야 인성 너 내 말 들어. 같은 형태죠. 인성을 다루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형태. 이런 경우가 공부 잘해서 돈을 버는 형태가 아닌 공부를 활용해서 돈을 벌지는 몰라도 보통 이런 경우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공부에 대한 좀 그게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 사주가 재극인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요 40대부터 이 전성기를 맞아서 이때 큰 재물을 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유 내 사랑하는 딸 공부를 잘해도 내 딸, 공부를 못해도 내 딸이라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주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예요. 공부를 못하면 넌 미운 딸, 공부를 잘하면 이쁜 딸. 이거는 차별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받아들여줘야죠. 참고로 이 사주는 지지의 축술 및 사명을 인성으로 가지고 있으니 세상의 다양한 지식정보 학문 컨텐츠를 모아 혼합, 융합하여 새로운 재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진 사주다. 그러니까 이 정보, 저 정보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상품화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과 계통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이런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돈 되는 정보로 만드는 게 요즘 뭐냐면 빅데이터 분야예요. 빅데이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융합이 되면서 그야말로 정보장사의 시대가 왔죠.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세상의 지식 정보를 모아서 새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시오. 큰 부자가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 써서 돈 버는 스마트한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 안 하는 아이 잘 될까? 어머니가 걱정을 내려놓으면 더 잘 된다. 제가 그래서 아이 사주 볼 때 늘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요. 아유 우리 아이 사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사주네. 제가 설명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